교과서 300페이지를 갑니다. 300페이지에 300페이지는 멸실 등기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폐쇄. 그럼 의뢰를 가봅시다. 의뢰를 봅니다. 멸실 등기란 토지의 주것입니다. 함몰, 포락, 소실, 붕괴. 되죠? 그러면 등과 같이 일개 부동산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가멸실리에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다.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에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멸실등기는 멸실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표시에 적었습니다. 변경. 되죠? 그러면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서 요 멸실은 부동산에 뭐가 소실이 됐다? 전부. 변경은 뭐다? 일부. 요래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갑니다. 멸실 등기는 표제부 한다, 갑골 한다, 표제부. 그러니까 1번에 단독 신청 제목만 줄 거고 둘째 줄에 1개월 이내만 줄 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2번으로 갑니다. 건물의 부존재거든. 자, 여기 보세요. 첫째 줄에 갑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골 줄 거세요. 대안 등기 이럴 때는 소유권의 등기면은 적었습니다. 지체 없이. 올해 28회 시험은 이걸 지문으로 냈었어요. 여기 공부를 할 때 요래만 딱 가져갑니다. 어디냐 할 때 멸실 등기라는 말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글자가 다릅니다. 밑에 거를 먼저 얘기해 봅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죠. 그럼 집은 없어요. 집은 없는데 마치 등기부에는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 집은 없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다? 멸실. 요거는 뭐 없이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그런데 위에 멸실이라는 거는 있던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요게 무슨 등기다? 멸실. 요거는 몇 월 이내 한다? 1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올해 시험에 요걸 이렇게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물이라면 뭐 없이, 몇 월 이내?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라면 뭐다? 지체 없이. 그렇게 딱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3번에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갑니다. 앞에서 배워왔거든. 건물 소유권의 등기면이 1개월의 멸실 등기나 그 건물에 적었습니다. 대지 소유자. 이걸 공부 따할 때 요래만 딱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가장 쉽게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거든. 지난주에 예를 들 때 이 예를 들었어요. 요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을이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가든 지어서 장사 좀 하게 이 말.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가든을 한다 이 말. 그럼 보세요. 건물 주인은 누구다? 을. 토지 주인은 누구다? 가.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거든. 그러면 멸실등기 해야 되는데요. 예. 자, 이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소유자가 멸실등기 해야지. 맞아요? 네. 이거는 멸실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모았던 재산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날려버렸는데 등기소에 가서 멸실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땅 주인이 멸실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자, 결론을 딱 짓습니다. 이랍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때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은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반대로 땅 주인이 안 하면 건물 주인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고려한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물 멸실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O.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오더엑스다 X. 여기 기출문제 답입니다. 오케이? 대지 소유자도 할 수마다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01페이지를 갑니다. 2번, 3번을 묶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답만 딱 가져가세요. 항상 공부할 때 이런 거를 값만 딱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거든. 여기에 101동의 표제부가 있고 1701호의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답다. 있지. 자, 이때 갑구 얼구 있죠. 1701호, 1601호, 1501호 이 갑구 얼구는 개인 거다, 개인 거이다. 개인. 요들은 요거를 갖고 공부하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101동의 표제부는 개인이다, 전체에 해당한다. 전체. 그럼 만약에 아파트 101동이 멸실이 됐어. 그럼 멸실은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하느냐, 대표자 혼자가 가서 하느냐,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답이 정형화되어 있거든. 아파트는 표제부가 딱 나오거든.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웁니다. 갑골구를 안 배웁니다. 왜? 아파트는 개인성이 강하다, 공공성이 강하다, 공공. 이걸 갖고 항상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이래 놓으면은 항상 대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이 대비 신청은 표제부를 말한다, 갑골구를 말한다, 표제. 그럼 정답입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비해 줄 수 있다. 오덱스터. 오. 멸실 등기를 대비해 줄 수 있다. 오. 권리에 관한 등기를 대비해 줄 수 있다. X. 그러니까 표제부 딱 가져갑니다. 뭐에 관한 등기? 표시. 무슨 등기? 멸시. 요래만 딱 하면 모든 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 딱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로 가세요. 둘째 줄에 토지 대장 정보할 때 대장만 하나 줄 거면 됩니다. 대장입니다. 제 손을 보면 이랍니다. 우리가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럼 토지면 토지 대장 가져가면 되고, 산이면 임야 대장 가져가면 되고,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가져가면 되고, 그런 것이. 맞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오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키를 어떻게 잡냐, 이러면, 제 손을 딱 보세요. 표제부에는 있잖아요. 답입니다. 이해관계는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는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해독을 할 때 잠깐만 머리에 답 해놓고 해봅시다. 답 해놓고 답을 딱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는 말은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다. 갑골구에서만. 표제부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잠깐 해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거든. 을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을은 뭐 성권자? 저당권자죠. 맞죠? 네. 건물에 대한 저당입니다. 됐죠? 네.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에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불에 탔죠? 맞죠? 집이 없어졌다, 안 없었다? 없어. 그럼 을이 갖고 있는 저당권도 자동 소멸한다, 한다? 한다.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습니다. 맞지? 네, 소멸 없죠? 그러면 갑은 멸실 등기 해야 되는데요? 해요. 자, 상식으로 보세요. 그럼 이거 멸실 등기 할 때, 을에게 당신이 갖고 있던 이 건물에 대한 건물, 저당권을 가지고 이 건물, 멸실 등기 한다는 걸 을에게 알려는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말의 답은 이겁니다. 알려는 준다. 두 번째, 알려주고 을의 성낙서를 들고 와야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 답은 두 개밖에 없거든. 알려준다. 오더와이더. 오. 성낙서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게 답입니다. 왜? 집이 불탐으로 인해서 을의 저당권도 이미 소멸했다, 안 했다? 해서 이미 소멸했는데 성낙서를 들어와야 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자, 조심하세요. 1번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등기가 되어 있는 동그라미 칩니다. 건물. 셋째 줄에 갑니다.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두고 씁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 결론입니다. 건물은 통지한다, 한다?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먼저 갔다 옵시다. 3번.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통지를 하지. 죽었습니다. 않는다. 않는다. 토지는 없어져 버렸으면 끝이 되면 되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으로 갑니다. 멸실 등기를 신청한 후 건물 멸실하는 권리를 소멸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뭐다? 없다. 없다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5번에 등기 실행으로 갑니다. 등기 실행 갑니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1번입니다. 등기관이 멸실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기록 중 죽었습니다. 표제부.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다만 이래 놓습니다. 멸실한 건물이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자, 자르세요. 그러면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옆에다가 일동이라고 써, 일동. 그러면 멸실된 구분 건물만의 그 기록만을 폐쇄한다 이러죠. 그 밑에 구분 건물이라고 썼어요. 전유 부분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요래 아니 이해하면 요겁니다. 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아파트는 101동의 표제부가 있답다. 1701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여기서 이 건물이 집합 건물입니다. 전체가 멸실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제일 위만 멸실될 수도 뭐다? 있죠. 그럼 요거 폐쇄해야 되죠. 그러면 요 1동의 표제부는 폐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701호는 폐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독주택은 폐쇄한다, 안 한다? 한다. 1동의 표제부는 폐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되지. 됐죠? 통과. 한 장 넘기세요. 우와, 오늘 공부 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우러 가느냐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각종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가 소유권을 이제 배우러 갑니다. 소유권. 표제부는 아주 공부하기가 쉽거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요 표제부를 했거든. 그 무슨 등기? 소유권. 소유권에는 소유권 뭐다? 보존. 소유권 뭐다? 이전. 이래 놉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은 2번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건너뜁니다. 소유권 이전을 배우러 가겠어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308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소유권 보존은 2번이나 배웠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래서 소유권 이전할 때 이래 합니다. 그냥 우리 자 소유권 이전이죠. 매매다, 교환이다, 점유다, 상속이다, 토지 수용이다, 유정이다. 그럼 진정명예복이다, 신탁이다, 환매다 이런 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노는 게 매매거든. 매매. 그 매매에서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를 우리가 이제 그냥 매매죠, 그죠? 그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뭐다? 이전. 이거를 먼저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럼 배우러 가면은 309페이지를 가보겠어요. 그냥 매매니까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아, 다시, 공동. 그럼 매도인이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은 뭐다? 권리자. 통과. 그럼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3번으로 갑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과 금융계약서 이전하거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죽었습니다. 계약. 원인으로 하는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실행군수구 전환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죽었습니다. 금인.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는 요 말입니다. 우리가 금인계약서거든.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금인계약서 이래 놓거든. 첫 번째 봅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금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인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 이 소리. 그러면 금인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조세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금 포탈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보세요. 병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갑구거든. 갑구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세금하고 직결이다, 직결이다, 직결. 세금입니다, 세금.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어요. 맞죠? 네.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일이 넘어갈 우려가 있답다, 있지. 자,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 있어. 그 계약서의 금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그럼 을은 병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거든. 여기 또 금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 지금 여러분들 갑이죠? 갑이 갖고 있는 계약서는 이거지.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나와 있다? 갑하고 을. 그럼 이거 누구하고 등기 신청한다? 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잖아요. 근데 금인을 받았다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같아 다르다. 다시 일이 왔다면은 등기의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러면 이 계약 금인을 받았다면 일이 갈 수가 없지. 맞아요? 네. 이게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조세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소리. 되죠? 자, 그러면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오케이? 자, 매매 예약을 하고 예약.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예약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가등기를 했죠.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럼 가등기 때 소유권 이전이다, 본등이다, 본등이. 그럼 본등기 때 받아라, 이 말이지. 맞죠? 네, 다시 X. 계약은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인데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요것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리로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약. 칠판을 봅니다. 무슨 계약? 네.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또 글자가 다른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은 모든 계약을 말하지. 여기서 계약은 뭐만 말한다? 매매. 자, 그럼 자, 결론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매매 계약만 안 받아요. 매매 계약만 안 받아. 왜? 매매 계약은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하네요. 해.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는 말은 중간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다시 거래 신고를 했다는 거는 구청에 가서 신고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구청에 세금 거두는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매매 계약은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인을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럼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죄송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금인은 법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한 것이나 판결은 법률 행위 존재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죽었습니다. 조서.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조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시작.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러니까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이런 게 조서지. 맞죠? 네. 옆에 갑니다. 금인을 받아 제출한다. 줄 것에 금인을 받아야 그러면 결론만 말하면 판결서에도 금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 그럼 요리로 오세요. 이런 거는 외워버리세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판결서 가지고 등기 신청해. 그러면 판결서에 금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다. 받아.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라. 허가서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농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은 첨부해야 된다. 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해야 된다. 해.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라, 이런 거는. 외워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요리만 하나만 해봅시다. 요 세 개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니. 그럼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눈이 동그랗게 됐으니까 다시 합시다.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갑은 매도인 의무자예요. 을은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소송 아닙니다. 갑하고 을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하면 허가서 첨부해야 돼요. 네. 이제 소송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는데 을이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와야지.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요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의 기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요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을은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을은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게 이해가 된다면 다시 합니다.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현재 이해됐어요? 네. 모르면 또 이래 하세요. 이거는 실양군수 구청장 시구 읍면의 장으로부터 받는 거다. 오더와이더 오. 이거는 행정부에서 받는 거예요.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가는 거예요. 벌써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어버리세요. 한 번 하는 이야기다. 10번 했다. 10번 했습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절차법은 외우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그 신청 의무는 여러분들 옆에다가 255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검인 여부로 내려옵니다. 결론은 있잖아요. 출제원이 검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X로 한번 가봅시다. X.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검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 그럼 좋다. 그럼 N쪽으로 와보세요. N쪽으로 310페이지로 보세요. 검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1번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죠.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거기 보면 교환계약서, 정려계약서 나오죠. 우리가 매매 교환 정려지. 그 매매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매는 검인을 받는다. 거래신고 필증을 첨부한다. 거래신고 필증.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적었습니다. 판결서. 옆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력조서, 통과. 그러면 3번입니다. 이런 거는 가볍게 공부해야 됩니다. 신탁도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그럼 검인을 받아야 돼요. 되죠? 공유물 분할 검인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제 거꾸로 이해합시다. 농지취득자의 증명서이라는 거, 공유물을 분할할 때 농지취득자의 증명서를 첨부한다. 어떻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합니다. 농지취득자의 증명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공유물은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투기는 관계없지. 그러니까 농지취득자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공유물을 분할할 때 세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우린 지금 여기서 부동산 투기를 배우고 있다. 세금을 배우고 있다. 세금.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할 때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공유물 분할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가등기 대 받는다, 본등기 대 받는다, 본등기. 그 다음에 취업됐고, 8번입니다. 미등기 건물 8번, 9번 줄 거 묶어보세요. 이게 기출문제 넣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때는 공부할 때는 이랍니다. 미등기 건물도 계약 체결할 수 뭐다? 있다. 무허가 건물도 계약 체결할 수 뭐다? 있다. 그럼 검인을 받아야 된다며.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래,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좋다. 검인 옆에다가 크게 썼어요. 세금. 이래서 세금.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됐고,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검인 신청 절차의 동그라미 이번에 제목만 줄 거죠. 형식적 심사.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다, 실질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 서류만 갖추면 다 해주는 겁니다. 서류만 갖추면. 네,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거래 가액입니다.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서 거래 가액이거든.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공부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 그래가 여기다가 5억 요래 써지. 요게 실거래 가액 이단이다, 이다. 지금 요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예를 실거래 가액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갈로 읽고 2번으로 갑니다. 거래가액의 등기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1. 거래가액은, 자, 적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적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매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등기부 인정보라는 적었습니다. 소유권 뭐다? 이전. 소유권 이전이다. 자,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세요. 2006년 1월 1일 뭐다? 이후. 자, 요게 키입니다. 무슨 계약서를 들고 갈 때? 매매 계약서. 무슨권 이전일 때? 소유권 이전일 때.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상서.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매매 계약서를 들고 왔을 때만 하는 거야. 그러면 교환 계약서는 OX다? X. 정려 계약서는 뭐다? X. 안 된다. 그럼 판결서 들고 왔을 때 한다 안 한다?
판결서 어때? X지. 여기 무슨 계약서일 때만 한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한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다른 데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무슨 권이 이전일 때 한다? 소유권 이전.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기억으로 갑니다. 2006년 1월 1일 쭉 껐습니다. 이전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니은입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원인 정보가 죽었습니다. 판결서,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니죠. 해야 하네요? 안 해. 아닙니다. 디귿에 두째 줄에 가등기만 줄 것이에요. 가등기 대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이 된다. 본등이. 그러면 가등기 된다. 본등이 된다. 본등이 된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됐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매매 목록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한 개의 신고 필증에 죽었습니다. 2개 이상.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3번. 신고 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죽었습니다.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 매매 목록을 죽었습니다. 첨부한 경우. 기억으로 갑니다. 두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 옆에 잠깐 보니까 왜냐하면 매매 목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래 나왔죠.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옵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죽었습니다. 않은 경우. 두째 줄 끝에 기록한다. 요리 딱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요리를 해보세요. 매매 목록입니다. 공시법 시간에 목록은 3번이 옵니다.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매매 목록이죠. 몇 개 이상일 때 2개. 그런데 한 개일 때는 수인과 수인사. 요 말은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게 수인과 수인사. 이때는 목록을 작성한다. 요 옛날에 시험에 요게 한번 시험에 놓은 적이 있어요. 한 개입니다. 한 개가 키가 아니고 수인과 수인. 수인과 수인 사이일 때는 목록을 작성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요 말입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냐, 첨부하지 않은 경우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글자로 보세요. 요게 실거래 가격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자, 다음입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했어요. 그럼 거래가액은 등기 안 해요. 왜?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죠? 그러면 실거래가액을 등기한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딱 해봅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 실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오덱서 오. 그러나 목록을 첨부하면 한다. 안 한다. 이러면 되잖아. 목록을 첨부하면 뭐다? 안 한다. 왜? 목록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13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자, 313페이지 가면 이제 상속이 나오거든. 요거는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래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배우거든.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상속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아니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니까 인감, 등기부 정보,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락서 필요 있다, 없다. 상속이니까 부자지간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는데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신청인으로 갑시다. 제목만 일단 줄 거세요.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키입니다. 우리가 상속 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나 할 수 있다, 없다. 옆으로 갑니다. 상속이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죽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 돼서.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요것만 딱 외워가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1등으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하는데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요 지분은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 X죠. 그럼 X이라면 지분의 보존등기 OX다. X.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라. 된다, 낸다, 안. 이런 거는 공부할 때는 단순히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아버지가 있고 자식 3명이 있어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했어. 그럼 세 사람이 법정 상속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지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럼 상속등기 해야 돼, 안 돼요? 해. 그 할 때 혼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들어올 때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 따로 들어야 된다, 같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같이 들어와야 돼. 오케이? 혼자만 해가 갈 수는 뭐다? 없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 엑스다 X. 그러면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한 장 넘기세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314페이지 갑니다. 여기서 체크 플러스인데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거거든. 난이도 높은데 자, 체크 플러스로 보세요. 체크 플러스. 키는 맨 밑에 게 키입니다. 맨 밑에 게 키. 그 맨 밑에 게 보면은 자, 다시 합시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찾았습니까? 네. 옆에 갑니다. 소유권 뭐다? 이전. 밑에 상속 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협의 분할을 했어요. 자, 옆에 소유권 뭐다? 이전. 이전입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후에 협의 분할했죠. 소유권 시작 경정.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냐 이 말. 그러면 여기서 키는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 그런데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고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고.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소유자 갑입니다. 아버지고 자식 3명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세 사람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상속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상속 등기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지? 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49세가 지났어요. 49세가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장남이고 차남 3남입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49세 동안에 말은 못하죠. 상속 등기 한다는 말은 해요, 못해요? 합니까? 그냥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 셋은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상 치르고 난 다음에 10일 지나서부터 요 두 사람의 아내가 남편한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안 해요? 해. 조금 있으면 상속 등기하러 간다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법정 상속이다. 당신 똑바로 정신 차리라. 3분의 1씩 3분의 1씩 가져와야 된다. 안 가져오면은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난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하도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이 두 사람도 좋다? 그럼 나도 법정 상속분 주장해야지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49제가 끝났어요. 끝나니까 장남이 동생 둘이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동생 둘이가 형 집에 갈 때 아내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이 또 뜰빵이 되네. 따라가야 됩니다. 갈 때 아침 현관에서 나올 때부터 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당신 똑바로 해라. 죽는다, 똑바로 해라. 자, 그럴 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가 이제 갔는데 이제 세 사람이 술상을 앞에 놓고 이제 앉았어요. 형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 둘 나누어 가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갈 때는 나도 내 법정 상속분을 주장해야 되나 이렇게 갔는데 막상 형어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둘이 해라 이랬거든. 감동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부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되니까 안 받아야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둘이서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그래도 형님이 잘 살아니까 형님 하세요. 뭐 이래 땡기고 닳고 이래 한다 이 말. 그럴 때 둘째가 우리 형제 세 사람의 마음은 알았으니까 그래도 형님이 맞인데 맞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형님이 2분의 1 가지고 가고 우리 둘이서 4분의 1 가지고 갈게요. 협의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이는 그냥 소유권 이전입니다. 상속 등기 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냥 소유권 이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미 상속 등기는 해버린 거예요. 이미 상속 등기는 이제 돼버렸지. 이 상속 등기가 무슨 권 이전이다? 소유권. 그럼 이 상태에서 협의 분할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분이 달라지는 것도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소유권 이전이니까 정려다, 정려이다, 정려. 그럼 3번으로 와야 돼. 그럼 정려수에 다시 다 내일이 안 내려? 네. 그러니까 이걸 2의 뭐다? 1. 그래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냐냐 이 소리라. 오케이? 할 수 뭐다? 있다. 요래만 딱 가져가세요. 재산은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요즘 시골에 있잖아요. 우리 고향에도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땅값 오르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뭐 시골 마을에 10가구 중에 9가구는 형제끼리 전부 다 원수라. 9가구. 또 이 집값이 땅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 근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다 장자 상속이거든. 맞아, 맞아, 맞아. 전부 다 장자 앞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야, 땅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도 조금 주세요 이래 말할 수 있지. 그럼 줘요, 안 줘요? 이 줘버리면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또 안 주는 거라. 그러다 보면 막 왼수지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사모님들 많이 있는데, 좀 주세요. 그죠? 아니, 남편이 준다 이러면은, 그래, 당신 좀 줘라. 이래 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교육시켜줬는데, 시립장가 보내줬는데, 이 소리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좀 주세요. 네, 주세요. 통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5페이지를 갑니다. 유정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거든. 요거는 있잖아요. 푸실 때 요래 먼저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는 있잖아요. 근데 요래 잠깐 설명이 필요해요. 자, 됐습니다. 여기에 큰 타이틀로 유정입니다. 유정은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래 해결해 봅니다. 갑, 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때려서.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조금 있다가 등기됐냐 안 됐냐에 따라 답이 틀리집니다. 그럼 저는 일단 등기된 걸 배웁니다. 등기된 거. 자,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습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정은 유언을 통한 정려, 줄이니까 유정.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래서 재산을 주는 쪽 있죠. 요 사람을 유정자. 받는 쪽 있죠. 이게 뭐다? 수정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혼자 작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앞에서 작성을 합니다. 변호사 앞에서. 변호사를 유언 집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갑이 변호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유언장을 작성해요. 작성할 때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유언장 작성할 수 있다. 있다. 요거는 포괄 유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 재산. 전 재산이니까 전부 다 주겠다. 이죠.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요거는 187이 적용이 돼요. 그럼 187이 적용이 된다는 말은 갑이 보세요.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유언장 작성했죠. 그러면 유언장이니까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좋다. 사망을 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사망했죠. 그러면 포괄 유정이라면은 을에게 소유권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럼 187이 정이 됩니다. 그럼 공시법 시간에 포괄 유정 딱 뜨면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두 번째. 갑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내가 죽거든.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 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이건 특정이에요. 이거는 186이 적용이 되는 거라. 이 말은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 그러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할 때, 자 보세요. 이 사람 사망했죠. 그럼 등기를 이래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넘길 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런데 갑은 사망했다, 사망 안 했다? 사망. 그러면 갑이 해야 될 모든 역할은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면 자식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 자식이나 변호사가 등기 무슨 자가 된다? 의무자. 의무자.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유정은 단독행위거든. 단독행위거든. 그래서 제가 단독신청과 공동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유정은 계약이 아닌데도 이거는 공동신청이에요.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래서 유언집행자가 의무자입니다. 유언집행자가 변호사가 없다면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대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요래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책의 제일 위로 올라갑시다. 유정의 의입니다. 두째 줄에 그건 단독행위 요거만 이거는 뭐 시험하고 관계없고 분류를 갑시다. 분류를 특정적 유정이죠.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딱딱딱 찝어주는 겁니다. 그게 특정 유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만 줄 것이에요.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한다. 근데 포괄 유정이죠. 자, 그 2번으로 잠깐 갑니다. 유정자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3분의 1을 갑에게 유정한다. 이 말 찾았어요? 요리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그럼 좀 전에 제가 하나만 대놓고 합시다. 갑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하나 더.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에 2분의 1은 을에게,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고 유언장 작성할 수도 마다 있다. 요거를 키로 잡아야 됩니다. 전 재산의 2분의 1. 이는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이 포괄이다, 포괄. 전 재산의 2분의 1은 포괄이다, 포괄. 됐죠? 자, 그럼 3번에 등기하여야, 다시.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됐죠? 그럼 효력으로 가세요. 효력은 유정의 효력의 발생 시기나 유언자가 죽었습니다. 사망한 때.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유언의 정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민법 가져와 보겠어요.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붙일 우려가 있으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역으로 말하면 유리한 조건은 붙일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을에게 해줘라. 좋은 조건이다, 나쁜 조건이다? 좋은 조건입니다. 오케이? 대금 붙일 수 뭐다? 있다. 이래 됐어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유정은 1번에 갑니다. 죽었습니다. 공동신청. 그래서 죽거지 마세요. 유정을이라는 소속이 된 게는 특정의 포괄되는 불문하고 유언집행자가 죽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수정자가 등기 무선자, 관리자,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 말.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으로 가세요. 수정자가 수인인 경우입니다. 수인인 경우.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 옆에다가 305페이지라고 적으세요. 수정자가 수인인 죽었습니다. 포괄유정. 포괄유정이니까 186이다, 7이다, 7. 수정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하는 각자가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죠, 그죠? 갑이 유언장 작성할 때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2분의 1은 병이거든.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면 갑이 사망했죠? 사망하면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등기해야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도. 그러면 2분의 1만 등기해올 수마다 있다. 그럼 외울 때 포괄 유정은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랍니다. 그럼 아까 정리해서 포괄 유정 딱 넘어 끝에 가면 전부 다마다 있다. 요래 풀면 됩니다. 한 장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는 상식으로 보세요. 1번은 예를 들어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말 그대로 여기서 짚어놓습니다. 정의 변호사죠. 자기가 유언집행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어쩌? 여러분들 유언장 작성할 때 종이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녹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거 들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증명 정보죠. 옆에다가 세금이라고 썼어요. 그럼 유정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세금 내야 되니까 주소를 증명한 정보 첨부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번에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 당연히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5번을 줄 것이에요. 등기필 정보. 옛날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1에 났어요. 어떻게 났냐?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 오엑스다. 제 말의 답은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니까 제출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을 묶어보세요. 그냥 요래만 하세요. 포괄 유정이죠. 농지취득자를 첨부하지 않는다. 특정 유정은 뭐다? 한다. 자, 우리가 이거죠. 농지취득자의 점에서는 투기거든.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것은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4번입니다. 4번인데 결론을 답을 내놓고 말하면 이겁니다. 답을 내놓고 말하면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이게 답이에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이게 답입니다.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된 기억으로 갑니다. 유정으로 인한 소유는 포괄으로 인한 특정일은 모두 적었습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정자로부터 직접 소유념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니은으로 가봅시다. 유정으로 인한 소유된 전에 상속 이미 경유된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이나 유정의 소유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근데 2번으로 가세요.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미등기. 됐죠?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일단 딱 하면은 1번하고 2번 하면 하나는 등기된, 하나는 미등기. 됐죠? 근데 2번을 먼저 볼까요? 2번은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분류를 해놨다, 안 해놨다? 해놨다니까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1번은 해놨다, 안 해놨다? 안 해? 그러면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특정 유정입니다. 밑에 거 봅니다. 특정 유정의 목적을 미등기인 경우는 죽었습니다. 수정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금을 신청할 수 없고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르세요. 유언집행자가 죽었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금을 한 다음 자르세요.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무슨 등기이죠. 결론은 미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간다 이만. 그런데 그 밑으로 가봅시다. 포괄 유정이죠. 토지등의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이러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럴 때 요래 푸시면 돼요. 자, 정리할 때 이래 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 이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거든.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거든. 그러면 요게 나와야 되죠. 이미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오케이? 미등기입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이거는 상속 등기를 거쳐야 돼요. 이거는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구별만 해두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갑을, 자,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 부동산이 있어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자, 일단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두 번째.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을 할 때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유언장 작성했어. 이 자식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습니다. 그럼 이 자식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잿밥 드실라나 안 드실라나 삐져 있어요. 자, 이때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이걸 민법 제180 정리합니다. 7조를 적용하려면 아버지가 사망했죠. 사망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그럼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이렇게 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왜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간다면 요 병, 막말로 말하면 봅니다. 지압 받아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병이 요 등기에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분쟁이 발생해서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그런데 이미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거라. 그럼 이루어졌다면 요래해야 되는데 요래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래됐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이거 이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3번에서 2번을 말소하고 4번의 을로 넘어갈 것이냐
바로 을로 넘어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말소하면 소위가 누굽니까? 을. 이전에도 소위 누구다? 을. 먹물을 한 번 더 칠한다. 바로 넘긴다. 바로 넘긴다. 그러면 이미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말소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아까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럼 좋다. 다시.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에 갑니다. 두째 줄에 유정으로 인한 소익에 대해 상속 등이 이미 경로된 경우는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뭐다? 없이 바로 넘어간다 이 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좀 전에 포괄 유정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포괄 유정 딱 넣으면 포괄 수정자 명의로 등기할 수 뭐다? 있다. 그럼 포괄을 먼저 합니다. 포괄을 먼저 합니다.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아직 등기 안 됐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자, 미등기 부동산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요 사람을 있잖아요. 포괄유정자. 이 사람 시작. 포괄수정자. 이해했죠? 네. 그러면 갑이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답니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갑 사망했죠? 네.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 을이잖아. 네. 맞죠? 그럼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제가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이래 내거든. 우리는 지금 등기부를 배우고 있죠. 맞죠?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등기부를 배운다는 말은 대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안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죠. 그럼 대장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등기는 아직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맞죠? 네. 그럼 정답입니다.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게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맞지? 네. 맞죠? 그럼 갑 누구 이름으로 등기한다? 을.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공시법의 90%는 끝이 답입니다. 끝이 답이라는 말은 OX예요. 있다, 없다, 유효, 무효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187조가 딱 나왔죠. 187조는 상속 공용기소 판결 경매거든. 요 상속에 보세요. 회사병 오더와이다. 오. 포괄승계 오. 포괄유정 오. 이 전부 다 상속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은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했죠. 그러니까 187조가 딱 뜨면 꺾어지면 딱 보면 돼.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 딱 되는 거라. 이미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이미 소유자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제 특정 유정입니다. 특정 유정. 갑이 연장 작성하는데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보세요. 갑이 내가 주거든. 요 단독 주택은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럼 갑이 사망인 것만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 자식이죠. 아까 포괄 유정은 소유자가 자식이다, 을이다, 을. 이제는 특정 유정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상속인입니다. 그럼 이때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뭐 시킨다? 이전. 요래 딱 합니다. 딱 그래 가져가면 돼요. 그럼 3번으로 갑시다. 유정으로 인한 소유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죽었습니다. 사망. 후에는 수리하고 유언자가 죽었습니다. 생존. 주인과는 수리하지 않는.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야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죽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사람은 가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거기 하면 유정의 상속인의 자 죽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옆으로 가봅니다. 상속인은 그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정으로 인한 소인의 신청인의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등이라도 등이나 이런 죽었습니다.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론은 제가 항상 끝이 답이라고 그랬죠. 끝은 이렇게 됐죠.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이 OX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뭐라 했다? 수리한다. 이러는데.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거를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답만 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공부를 합니다. 생략하고 공부를 합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부입니다. 부부. 그러면 아내의 법정 상속분은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그럼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 이게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기가 가장 쉽죠. 안에는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1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갑이 100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면 갑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 을에게 주겠다고 했죠. 해도 이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5억은 주장할 수 없다 이다 이 말.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25억을 남기고 등기해야지. 맞죠? 네. 그런데 100억 등기 다 신청해도 등기는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난 다음에 병은 을을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면 도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통과. 그럼 시험에 유류분이 뭐냐가 시험 문제다. 침해해도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가 시험 문제다. 해준다, 안 해준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10번만 읽으면 된다니까. 유류분을 침해해준다. 이러면 끝이래. 그래갖고도. 통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